안녕하세요. 서초갑 주민 여러분. 저 유여혜는 3월 30일 날 서초갑의 당협위원장이 되었고요. 지금은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초에서 한 30여 년을 넘게 살았던 것 같은데요. 동덕여중, 동덕여고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다니면요. 그냥 평범한 동네 아줌마, 동네 여동생, 그리고 때로는 또 동네의 그런 누나, 어쩔 때는요. 그냥 편안한 친구처럼 이렇게 슬리퍼를 신고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물론 화장도 안 하고 또 그냥 잠바 푹 껴입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서초에서 서초를 사랑하면서 또 서초 안에서 맛집을 찾아다니는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과 더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서초갑 당협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설해마을요. 과거에는 설해마을보다는 방배 카페 골목이 더 유명했었어요. 카페 골목에 가면 영양센터라는 치킨집도 있었고 또 이렇게 장미의 숲이라고 하는 피자집도 있었고 그 카페 골목이 가장 맛있는 걸 먹는 거리였는데 지금은 카페 골목이 좀 많이 이렇게 약간 상권이 죽고 설해마을이 훨씬 더 뜨게 되었죠. 그런 변화들이 아마 제일 큰 변화가 아닐까 싶고요. 또 아파트가 너무 높은 아파트가 많아졌고 신세계도 원래는 없었어요. 근데 신세계가 지어지면서 고속터미널 쪽이 터미널 지하도가 더 많이 발달됐네요. 터미널 지하도가 저렇게 발달된 곳이 아니고 좀 옛날 시장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깨끗하게 변화했습니다. 서초가 많이 변화했네요. 그 사이에도. 서초에는 여러 가지 현안들인데 특히 도로를 지상으로 놓겠다 그런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있어가지고요 조금 불편하다, 막힌다, 특히 양재에서 들어오는 길이 막힌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 해결이 지금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서초의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재건축 부분입니다. 재건축이 계속해서 지금 시행이 되면서 거기에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약간 돌출되고 있는데요. 재건축이 제일 큰 지금의 서초 문제 같고요. 또 서초에 그러니까 구석구석에 약간 이렇게 땅이 경사진 곳들이 좀 있는데요. 겨울 되면 거기서 빙판 사고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청에서 지금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서초가 평평하지가 않고 좀 굴곡이 있는, 물론 다른 마을도 그렇겠지만 제가 볼 때 우리 동네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작은 부분이지만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싶습니다. 서초는 너무나 보수, 우파가 강세인 지역이다 보니 국회의원들이 좀 많이 활동을 안 했다 이런 말들도 많았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서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역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선거 나가기 위해서 내려갔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제가 살던 곳, 30년 넘게 살던 곳인 경우에는 애착이 많죠. 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버스를 타고 다니던 그 거리부터 시작해서 떡볶이집까지 다 기억을 하지만 아무래도 선거를 위해서 나오다 보면은 그렇게 세세하게 파악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과 유대관계도 저야 보던 동네 아저씨, 구두방 아저씨, 그리고 고깃집 아줌마, 또 가는 식당, 또 떡볶이집 아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선거를 위해서 유권자로 인사를 하는 거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다른 건 있는 것 같아요. 저야 뭐 우리 동네니까. 네. 서초 부분은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서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들어오지 않았었고요. 전혀 변화 없이 우리 시의원과 구의원들끼리 되게 잘 지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서초는 지방선거가 있다고 해도 다른 바른정당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른정당이 지방선거까지 잘 버틸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또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원내 정당으로는 자리를 못 잡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까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아직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초에도 많은 분들이 우리가 보수 자유한국당을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잘하지 않았다는 거에 있어서 잘 못했다는 거에 대한 비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정말 행사도 잘 참여하고 발로 뛰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우리가 이제 옛날에 있던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도 깃발 꽂으면 된다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발로 뛰어야 된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도 마찬가지고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새로 되신 구의원 시의원님들과 구석구석을 다 누빌 생각입니다.
구청장님이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세심한 엄마 같은 보살핌인데요. 지금 잘하고 계시고 청장님 오시고 난 이제 서초가 아주 아름다워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계속 우리 살림을 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상한 게요. 왜 보수는 이래야 한다, 우파는 이래야 한다라는 그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래야 한다라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얘기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너답다. 그러니까 보수야 이게 아니라 유여해식 보수는 이런 거구나. 전 그런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은 저는 사랑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으로 좋은 말은 내가 너 마음을 이해해. 결국 그 두 개는 합쳐보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관계에서는요,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내가 좋아하는 걸 좋을 수 있거든요. 정치인이 국민이 원하는 걸 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주게 될 경우에는 국민은 오늘은 이불이 필요한데 먹는 걸 계속 갖다 주면 원치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소통은 바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전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도 내가 원하는 걸 줄 경우에는 그 사랑이 튼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관찰하고 또 세심하게 바라보다 보면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게 바로 소통이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랑이 튼튼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이든 아니면 정치인이든 소통을 할 때 바로 정말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고, 그건 보수 아니면은 진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보수는 이래야 한다가 아니라 정치인은 이래야 한다. 정치인은 소통을 해야 한다로 저는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적반하장이죠. 당 방송국이었는데요. 저는 미디어의 위력을 잘 알거든요. 방송이라는 것은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앉아서 책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진득하게 책 페이지 5페이지를 못 읽는다고 하죠. 그런데 방송을 해주는 건 귀로 들었기 때문에 잘 좋아하는데요. 방송도 고리타분하게 책 읽어주는 게 아니라 장난도 쳐가면서,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진보 측에서 그 옛날 낙곰수라든지 정말 성공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걸 만들었었고, 운영을 잘 했었고, 인기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반발도 굉장히 많아요. 너무 가볍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이 조금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그건 가벼움이 아니라 그건 친절함과 친근감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지금도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교감을 하고 있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 생각을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반하장이라는 방송을 하나를 지금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적반하장은 잠시 중단을 하고 새로 개인 방송 적반하장으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가볍고 좀 더 재밌고 좀 더 친근감 있는 방송으로 다시 태어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나를 완벽하게 좋아해주는 존재가 다 모여있는 곳은 공산당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0%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모두가 나를 정말 극찬하고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를 많이 좋아해 주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도 얻기 위해서 가는 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뿐이죠. 진짜 잘하는 게 있어요. 보여주기식. 정말 멋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와이셔츠만 입고 탁 커피잔을 들고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 보기만 해도 설레죠. 멋있어요. 왜 우리 당은 그 그림이 안 나와요. 근데 청와대에서 걸어 내려오는 모습 보여주기 진짜 멋있었고요. 또 대통령이 커피를 탁 따르고 있는 모습 되게 멋있고 설레죠. 그리고 영부인이 감을 갖다가 이렇게 다 주렁주렁 매달아 놓고 그 앞에 퍽 앉아서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 바느질하는 모습 진짜 보여주기에 멋있어요. 그런데 그 멋있는 것 뒤에 그거는 쇼라는 거예요. 왜? 감히 그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으면 영부인이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는 힘들게 청와대 뒤에다가 그걸 다 설치 예술 하듯이 설치를 했을 거고, 대통령이 상을 정리하고 막 식탁을 펴고 커피를 할 때 그걸 보고 안정감 있게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불안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대통령이 갑자기 차에서 우발적으로 내려서 사람들과 악수를 할 때 경호원한테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보여주기, 쇼 진짜 잘해요. 근데 소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면서 내 사람은 결집시키면서 외부의 사람은 불통이에요. 잘하는 거 보여주기, 못하는 거 불통. 제가 했던 말은 제가 천벌이라는 단어를 쓴 적도 없고, 또 그런
우리가 자연재해가 나도 국민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요. 정치를 못해서 그래, 이런 말을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었죠. 우리가 세월호 때도 기승전 청와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기승전 청와대, 다 박근혜 하고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잘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구술했다더라,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제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에 자연재해가 발생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아직 포항을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도 많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걸 보면서 이상하다, 불안하다, 위태위태하다 하고 비판하는 그런 한쪽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날 정확하게 지진 난 날이 바로 김정숙 여사의 생일이었어요. 생일이었는데 그날 검색어에 김정숙 사랑해요인지 사랑해요 김정숙인지 그걸 막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냐, 김정숙 여사 생일이 중요한 거 아니다, 지진 났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문재인 정부 너무 심하다, 보수 괴멸시킨다고 하더니 진짜 시키는 거 아니냐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말들을 제가 듣고 난 뒤에 뭐라고 했냐면, 진짜 포항에 지진이 나니까 오늘도 기사 떴거든요.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그런 것이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연관성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너무 북한과 친밀도를 높이고 그렇게 계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이번 지진이 그래서 하늘에서 하는 경고라는 이야기도 있다, 그게 천심이다 라고 한다. 근데 그 천심은 바로 민심입니다. 국민들 마음에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제가 포항 지진 천벌 이렇게 기사가 나가더라고요. 해도 너무하죠. 제가 했던 워딩은 그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그런 목소리도 있다는 걸 정말 잘 알아듣고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천심, 민심은 천심이니까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라고 했던 건데, 갑자기 왜곡 보도가 되고 그것이 뉴스로 돌면서 어떤 목사님은 저를 보고 무당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거 무당 무시하는 얘기죠. 그 듣는 무당이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그리고 그 발언이, 제가 그 말이 무당이라는 단어가 나올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언론은 정말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계속 돌리면서 많은 패널들이 나와서 경솔했다, 막말이다 그러는데, 그건 막말이 아니라 그런 의견들도 있다라는, 정말 그런 생각들이 있다라는 그런 걸 전한 겁니다. 또 하나 더 하자면, 사과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전 포항에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걱정됩니다. 전 포항에 친척들이 많이 살아요. 지금도 대피하고 계신데 계속 여진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북한에서 핵실험하는 것 때문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도 우려되죠. 그리고 제가 했던 말이 정말 포항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상처가 되었다면 그건 당연히 상처 드린 거는 제가 사과해야 될 부분이지만 저는 그 부분에 드린 게 아닙니다. 제가 했던 이야기는 대통령에게 직접 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초는 보수의 심장이다, 그리고 보수의 전당이다, 깃발만 꽂으면 되는 곳이다 라고 했지만요, 서초에도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 민심은요 생각보다 많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확실히 뭔가 보수다, 특히 나이 들었다, 구태다, 또 뭔가가 이렇게 자기들끼리 하기 위한 그런 폐습적인 걸 굉장히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초도 변화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 마음을 아우르고 젊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서초에서도 분명히 젊은 사람들 목소리뿐만 아니라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됩니다. 과거의 서초와 지금 서초가 많이 달라졌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오랫동안 살았던 서초입니다. 앞으로도 그곳에서 살 거고요. 서초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쁜 할머니로 나이 들어가고 싶은 것이 제 꿈입니다.